이번 시간에는 제가 북미에서 7년째 iOS 개발자를 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면서 북미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오해들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학력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비전공자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학교를 가야 되느냐, 4년제를 가야 되느냐, 2년제도 괜찮느냐, 부트캠프도 괜찮느냐, 아니면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고 독학으로도 취직이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생각은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바일 개발자이다 보니 모바일 개발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캐나다에서 프로그래밍 전공으로 2년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는 사실 iOS를 배우고 싶었어요. 학교를 통해서. 하지만 막상 마지막 학기가 되어 보니 iOS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졸업 후에 따로 iOS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취직에는 출신 학교나 학력보다는 실제 코딩 실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는 콜라보레이션 스킬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 학력보다는 프로젝트 또는 그 실력들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학력이 취직 말고도 또 이제 그 진급, 프로모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4년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없고 어느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는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항목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엔지 레더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사마다 용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표를 보게 되면은 어느 프로젝트, 어느 규모의 어느 프로젝트를 행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이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이 사람이 다른 팀과 협업을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했었던 회사들의 그 표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한 번도 학력에 대한 항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 중에서도 비전공자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분은 10년 동안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개발자가 되신 분, 어느 분은 건축 설계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개발자가 되신 분, 어떤 분은 미군이었는데 중간에 교사를 하셨다가 개발자가 되신 분.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학력은 현재 이 필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에서 취직할 때 레퍼런스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추천이 없다면은 절대 취직을 할 수 없다. 또는 학생이었다면은 코업, 인턴십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없다면은 절대로 취직을 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실제로 취직하려고 했을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이것 또한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천이 있고 또한 코업이나 인턴십 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취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그 레퍼런스 자체가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취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추천을 받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실력을 검증해야 하고 또 이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레퍼런스가 있다면 어느 정도 팀 멤버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실력들을 검증해야 되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통 회사들에서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레퍼런스 했던 인물이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돼요. 이거 뭐 몇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레퍼런스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개인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레퍼런스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인터뷰어들도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자체가 취직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만 북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라는 오해인데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꼭 아주 유창하게 발음도 네이티브처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코드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각자 의견을 나눌 수 있다든지 일상적인 대화 소통이 가능하다면은 저는 충분히 북미 회사에 취직하는데 영어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발음이 완벽하거나 제가 하는 말의 영어 표현들이 아주 유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나 그런 정하는 미팅들에 있어서 그 정도 영어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취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동료들 중에서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딩 실력이 워낙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무리 없이 취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저는 회사에서 인터뷰로 한 수백 명의 캔디데이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평가 항목이 존재해요. 그 항목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발음이 좋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캔디데이트를 만났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정말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했고 코딩 설명도 완벽하게 했었는데 문제는 그 대답들이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었고 저 말고 같이 있었던 다른 인터뷰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록 엄청나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를 하였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어는 그렇게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해외로 취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유의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회사 베네핏에 관한 이야기예요. TV 예능이나 유튜브 비디오를 보다 보면은 이제 팽 회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베네핏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 준다, 무제한 휴가가 있다, 이렇게 세탁도 해준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좋은 베네핏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베네핏을 누리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베네핏 복지들은 결국 업무의 능률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의 매니저 같은 경우도 제가 휴가를 많이 쓰지 않으면은 휴가를 써라. 너의 멘탈 헬스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직원들을 어떻게든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번아웃이 안 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눴던 그런 복지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게 되면은 성과가 없으면은 바로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뭐 반기별로 또는 1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 평가마다 이제 매니저와 또는 팀원들끼리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이제 어떤 거를 개선했으면 좋겠으며 이러한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러한 그런 평가들을 피드백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팀에서 회사에서 나누기 때문에 성과가 없어서 하루아침에 잘리는 일들은 최대한 저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뭐 회사에서 감축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레이오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고 뭐 일정 약속된 기간 동안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게 된다라는 등 그런 패키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미 개발자 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있으셨다면은 그것 또한 풀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저에게 그런 궁금한 점들 알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